진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맞죠? 일반 유치원, 몬테소리 유치원, 어학원 원장의 놀이에 대한 생각 배틀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킨더보스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라방을 했었었는데요. 분위기가 진짜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열기에 힘입어 저희가 두 번째 라방도 계획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때 참여 못하신 분들은 꼭 두 번째 라방에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 라방을 마치고 댓글 주신 국장님이 계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최근 놀이에 관한 영상을 많이 보고 배워가는 중인데요. 놀이 중심으로 운영하는 유치원에 갔더니 자유놀이 시간이 많은데 교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많지 않고 방과 후도 음악, 체육 두 개밖에 없어서 자유놀이의 가치는 이해되지만 그만큼 질적 놀이가 일어날지 염려도 되고 또 놀이 시간이나 방과 후 시간에 방치 혹은 방임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린이집처럼 매일 사진이나 알림장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차라리 방과 후라도 다양한 원인으로 옮겨야 할지 고민되는데 킨더보스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댓글 주셨어요. 자유선택 활동의 흑화백을 정말 전국을 찔린 듯한 댓글이어서 저희가 수시간 또 고민했었잖아요. 오늘은 자유선택 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유선택 활동에 대한 고민과 연구는 정말 많아요. 자유선택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면 교사가 활동을 계획하고 관찰하고 적절하게 개입을 해주고 어떤 단계로 이끌어 줄지가 중요한 핵심인데 이게 정말 오랜 경력을 가진 교사도 어렵고 힘든 일이거든요. 맞아요. 자유롭게 놀다가 가는 것이 아이에게 정말 유익한가? 아무리 본인이 선택해서 또래 간에 보고 배우고 훌륭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의성이 발달한다고 해도 결과물이 뚜렷하지 않으니 국장님들은 좀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희도 때로는 이게 아이들을 위한 최선인가? 이게 진짜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개정놀이 과정에서는 더욱 자유선택 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놀이는 아이가 선택하고 또 교사는 그 놀이를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의 선택에 맡겨도 자유선택 활동 시간이 그냥 아이들이 키즈카페에서 노는 것처럼 마음대로 노는 시간은 아님은 대부분의 부모님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주제가 선정되면 통합교육과정으로 대소집단, 자유선택 활동, 바깥놀이 활동이 계획이 됩니다. 주제마다 환경구성, 놀잇감, 교구 이런 것들도 바꾸게 되고요.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은 다양하게 구성하고 거기에서 또 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연령별로 단계는 조금씩 다르죠. 아이들이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의 단계를 꼭 거치는데요. 5세는 계획표는 아직 할 수 없는 연령이기 때문에 이제 못하지만 6, 7세는 2개에서 3개의 활동을 계획하게 되죠. 또 활동을 하고 계획한 대로 잘 참여했는지 스스로 활동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저는 5세 아이들에게는 자유선택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꼭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눈을 감고 생각해보자. 어떤 놀이를 할까? 이렇게 부르면 아이들이 이제 스르 눈을 감고 어떤 놀이를 할지 계획을 하게 되죠. 이거는 몬테소리에서도 똑같이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계획을 하고 생각을 다한 친구들은 눈을 뜨고 제가 일상 영역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 일어나서 가보세요 하고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유선택 활동 시간에 여자친구들은 역할놀이에서 남자친구들은 쌓기놀이에서 계속 지내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교사가 그 아이에게 꼭 필요한 활동은 참여를 유도하기도 하고요. 전체의 아이들이 또 꼭 한 번씩은 해야 하는 영역은 오늘 꼭 가서 활동하도록 하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교사의 계획에 따라서 체크하고 운영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나 교사들도 혹여나 아이들이 방치되거나 방임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고 스스로 선택하고 평가까지 하는 것이 의미는 너무 훌륭하나
정말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특히나 얌전하고 자신의 의사나 욕구를 잘 표현하지 않는, 정말 눈에 띄지 않아서 그냥 왔어요 갔어요 하는 아이들은 놀이가 확장이 되고 발전할 수 있을지도 제일 걱정이 되죠. 어학원의 경우 모두 같진 않지만 저희 원은 주제에 따라서 놀이가 정해지는 것은 일반 유치원, 어린이집과 거의 비슷합니다. 자유놀이 시간이 되지요. 소수의 인원이 다양한 활동을 몰입해서 하게 되고요. 가장 큰 장점은 오감을 자극해서 놀이할 수 있고 개별적인 상호작용도 가능해서 교사가 살짝만 건드려주고 자극을 해주면 놀이가 좀 크게 확장이 될 수 있죠. 교사대 유아의 수가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 모든 아이가 활동에 참여하고 같은 놀이를 해도 다른 형태로 놀이가 가능하고 또 연령이 섞일 수 있다 보니 본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각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활동의 재료나 교사의 적절한 개입 이런 부분에 있어의 질을 따지면 사실 그 소수가 참 부럽기만 합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조용하게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놀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관찰을 하고 평가하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저도 제대로 활동 중심을 잘 운영하는 원에서 근무를 했었잖아요. 주제가 바뀔 때마다 자유선택활동 환경 구성을 위해 퇴근을 못했던 경험이 수도 없죠. 네. 교사마다 교구나 활동을 선택하는 능력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에 따라 그 반의 놀이가 이루어지는 수준도 많이 다르고요. 몬테소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원의 큰 장점은 아이마다 개별화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교사가 한 반에 한 명밖에 없어도 교구 작업을 하지 않고 서성인다거나 돌아다니는 아이가 하나도 없기도 하고 또 같은 놀이를 하는 아이도 없습니다. 같은 교구를 해도 수준이 다 다르고요. 교사의 개입 방법도 모두 다릅니다. 25명의 아이라도 자유선택 활동이 잘 이루어지려면 정말 교사의 환경 구성, 적절한 개입과 상호작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놀이의 형태는 원마다 다르지만 우리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유아기의 놀이가 정말 중요하고 환경 구성과 더불어 교사의 관찰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개별화 교육을 위한 교사의 적절한 개입 또한 너무 큰 영향을 준다라는 이야기는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을 선택할 때 개별화 교육을 위한 관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늘 강조하지만 원장의 철학 정말 중요해요. 철학이 변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자유선택활동 시간의 운영 방식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활동 중심이면 활동 중심에 집중해서 하루 일과 주제, 더 나아가서는 연간 계획이 일관성 있게 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운영이 됩니다. 맞아요. 몬테소리면 몬테소리를 운영해야지 몬테소리의 수만 누리과정에 접목시키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 영역이 사장이 돼요. 아이들이 하지 않고 먼지만 쌓여가게 되거든요. 다양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제에 따른 일관적인 원 운영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입학 후에 오전 프로그램별로 방과 후 특성화 어떤 것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